자, 오늘은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 가속도, 거리 단어는 요 앞에서 했었던 어떤 도함수의 활용이라든지 어떤 정적분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실생활에 사실은 활용을 한 거죠, 그죠?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간 t인 순간, x좌표, 어떤 점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용어가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 뭐 가속도가 있죠, 일단. 위치를 보통 x좌표, 근데 그 x가 t에 관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정의역이 다 시간 t죠. 속도는 너를 미분을 한 이렇게 dt분의 dx가 됩니다. x를 한 번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가속도는 너를 더 한 번 미분을 한 거죠. dt분의 d v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점이 움직일 때 사실은 어디에서의 움직임이냐면 수직선상 위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움직임을 뜻해요.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결국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무엇에 대응이 되냐면 위치라는 걸 fx라고 부른다면 너는 f'x인 거고 넌 사실은 너를 한 번 더 미분한 f 더블 프라임 x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즉 속도라는 것은 이 위치 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 어떤 순간 변화 율에 대한 얘기인 거고 가속도는 이 속도를 이제 속도의 도함수인 거죠. 요거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운동 방향과 관련된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운동 방향. 이 운동 방향이라는 용어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속도의 부호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그때 우리는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지. 어떤 점 x에 대한 위치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냈을 때 뭐 처음 출발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예를 들면 즉 방향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뭘 관찰하냐면 속도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위치, 속도에 대한 관계이고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때는 사실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로 대부분의 상황을 풀어나갑니다. 왜 속도를 가지고 풀어나가냐면 속도가 너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너를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운동 방향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해결을 할 때 주로 우리는 속도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위치식이 주어져 있다면 미분을 해서 속도식을 구해서 속도를 가지고 또 해결을 하고 다시 뭐 위치에다 대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요. 요게 이제 도함수의 활용 쪽에 원래 맨 뒤에 붙어 있는 속도와 가속도라는 내용이고 요게 적분 단원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총 이동 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적분 쪽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A부터 B까지의 요 속도를 정적분을 해보시면 너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차피 얘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B 빼기 XA 즉 B인 순간에서 A인 순간에 위치를 빼는 거죠. 이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요 함수 v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적분값에 해당하고, 너가 예를 들어 a고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부분에 이 녀석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인 거죠. 너의 넓이가 정적분값이 곧 너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다. 물론 부호는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총 이동 거리라는 건 뭐였냐면, 총 이동 거리라 함은 얘는 사실은 얘는 그냥 위치의 변화량인 거고, 즉 처음 위치와 나중의 위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만 보는 거고, 실제로 내가 이 점 자체가 계속해서 총 얼마만큼을 이동을 했는지를 보는 거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동일하게 A부터 B까지인데 절대값, 너는 둘러싸인 넓이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의 둘러싸인 넓이들이 존재했고, 그 넓이들을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선분 길이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넓이의 관점으로 총 이동 거리를 보시면 되고, 총 이동 거리라는 건 그냥 이렇게 요 함수와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곧 잘 활용하냐면 도형의 성질이라든지 혹은 넓이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총 이동 거리를 곧잘 풀어냅니다. 어쨌거나 이 둘러싸인 넓이는 정적분 값에 해당하는 위치의 변화량과 분명히 관련이 있죠.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적분, 넓이, 그 다음에 그 부정적분의 함수 값의 차이.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정적분은 넓이긴 넓이인데 부호를 감안한 형태였고, 우리가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가 사실은 이 정적분과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는 완벽하게 동일하고, 이쪽은 이제 부호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부호를 감안. 얘도 마찬가지. 둘 다 부호를 감안을 해서 관찰을 해주셨어야 됐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자꾸 뭘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단순하게 x, v 뭐 이렇게 보지 말고 x와 v는 사실은 뭐다? fx와 f'x의 관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이 t라는 요소 때문에 t라는 게 분명히 시간인데 시간은 0보다는 커 나갔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의역이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방부등식 같은 것들을 해결할 때도 정의역에 제한이 없을 때랑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랑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랑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거든. 얘는 항상 0보다는 어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속해야 되더라.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무슨 다음과 같은 위치의식을 갖는 어떤 점이 운동 방향이 2번 이상 뭐 바뀌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든지. 그럼 어쨌거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호 변화가 어디 있어야 되니? 0보다 큰 동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단순하게 그냥 부호 변화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정의역에서 모든 일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마치 진수 조건처럼 이쪽에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 속도 가속도 마지막에 보면 요 저게 있어. 순간 변화율과 관련된 게 있거든. 뭔지 아나? 그 그림자 문제 뭔지 아니? 그림자 문제.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 밑에서 어떤 사람이 뭐 2m의 속도로 막 걸어갔을 때 그림자 끝이 변하는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걔는 수능에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안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막판에 뭐 굳이 본다면 파이널 때나 간단하게 한두 문제 보시면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최근에 수능에 출제된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다. 아예 현재 출제되지는 않는다. 자, 요 문제 좀 볼게요.
용어만 잘 정리가 되면 사실은 표현만 잘 읽으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죠? 자, 근데 T가 0보다 클 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너의 위치가 0이래. A를 구해달래. 일단은 속도가 도대체 언제 0이 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미분을 했어요. 속도라는 녀석은 너를 미분한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지.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니까 냈겠지? 1, 3, 2, 2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t는 2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건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 너의 상수 a 값을 보겠다는 거는 2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즉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가 0이 되니 요거를 대입하시면 이제 a 값이 그냥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 자, 2번. 이번에는 두 점에 대한 이야기야. PQ 두 점인데 각각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 PQ의 가속도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 그럼 봐봐. P와 Q의 속도가 같다는 거는 속도를 서로 뺀 식이 0이 되면 되죠. 그죠? 서로 뺍시다. 처음부터. 그래서 3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에서 2t 플러스 3을 빼줄게요. 이렇게. 빼기 3이 되나?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보는 거죠. 3으로 약분할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뭐가 이상한데? 네가 플러스 3이구나. 여기 플러스예요? 는 0이죠? 역시 t가 2가 나오죠. 그래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t가 2일 때고, 둘의 가속도라는 거는 각각을 우리가 미분을 한 번 더 해서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A1은 얼마가 되냐면 너가 6t 빼기 4가 되나요? 그 다음에 A2는 각각의 가속도 너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너가 2가 되네. 플러스 2가 되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t가 2인 것 갖다 대입해서 그냥 더 하시면 되겠다. 간단하다. 3번. 사실 요 속도 가속도 단원이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되는 단원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올해 수능에 객관식 14번에 등장을 했고, 그게 몇 번 문제냐면 뒤에 보시면 24번 있거든요. 24번. 24번이 올해 수능 14번이었어. 그래서 속도가 이처럼 난이도가 있게 출제된 거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올해에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앞으로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고, 자, 밑줄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는 V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보시다시피 속도는 T에 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간에 0이 될 수밖에 없죠. 즉 V1이 0인 거죠. V1이 0. 그러면 미분에서 1 갖다 넣어서 K값을 구합시다. 얼마가 나오냐면 6T제곱 마이너스 2KT니까 6T, 6 빼기 2K는 0인 거죠. K는 3 나오죠. K3 나오면 한 번 더 미분해서 구하시면 되고 간단하다. 그래서 3번, 4번 다 비슷한 문제들이고 넘어갈게요. 자, 5번 봅시다.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 이번에는 식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로 줬네. 물론 식으로 주어져 있기는 해. 일단 한번 볼게요. 기억번 0부터 4 사이에서 가속도는 음수이다.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를 요 위치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시면, 자, 일단 위치식이 이렇게 생겼거든.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위치에 대한 그래프인지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지 뭐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위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정의역은 항상 시간 t예요. 이쪽은 항상 t축이다. 자, 그럼 기억번 가속도가 음수인가? 가속도는 어떻게 판단해요? 가속도는 뭘 관찰하면 될까? 너의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요 그래프상 접선의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속도예요. 맞죠? 근데 가속도라는 거는 그 속도의 변화를 보라는 거야. 속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음수가 됩니다. 참이에요. 니은번 0부터 8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운동 방향은 뭘 보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보는 거죠. 사실은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순간이 이때지. 이렇게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다시 증가하죠. 다시 감소하죠. 그럼 이렇게 증감 정확히 3번 부호가 바뀐다. 자, 그래서 니은번 역시 참이 되죠. 마지막 K가 1부터 2 사이에서 시각 K가 T에서의 속도와 시각 T가 8-K에서의 속도에 곱의 최대값이 2인가? 일단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가 이쪽 동네인 거고 시각 T가 8-K가 되면 8-K의 범위는 또 좀 달라요. 너는 7부터 아니지 6부터 7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K가 1부터 2 사이니까. 그럼 6부터 7이라는 범위는 요 사이거든? 이쪽? 그럼 각각 너에서의 속도 그래프에다가 K 넣고 여기서는 이제 8-K를 넣고 관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쪽에 속도 그래프식 써보시면 너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t 플러스 4가 나오고 이게 언제냐면 0부터 4 너를 미분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역시 마이너스 이번에는 4t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곱해지면 플러스 28인가요? 너가 6부터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각각의 t 자리에다가 여기는 k를 대입하는 거고 여기는 8-k를 대입하시면 돼요. k 대입하고 여기다 8-k를 대입한다. 각각의 속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4 곱하기 여기 8-k가 들어가면 4k 그 다음에 빼기 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한 거야. 그냥 8-k 넣어서 8-k 들어가면 플러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28이라서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얘가 속도 곱이에요. 각각의 속도죠? 속도 요 식에서 각각을 미분을 해서 식을 구하고 하나에다가는 k를 하나에다가는 8-k를 넣은 거야. 다만 8-k가 6부터 8 사이의 범위라서 밑에 식에다 넣었을 뿐이에요. 그럼 둘을 곱한 게 언제 최대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언제가 최대일까? 얘는 근이 k가 2고 얘는 근이 k는 1이에요. 그럼 당연히 k가 얼마일 때가 최대야? k가 언제? 2분의 3일 때죠. 그래서 k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돼요. 전개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근의 정 가운데 대칭축을 대입하시면 되겠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번 어쩌고저쩌고 PQ가 있는데 너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대. 중점 X3라고 옆에다 써볼까? X3는 뭐라고 쓰면 될까? X1 더하기 X2를 2로 그냥 나누면 되죠. 중점의 좌표니까. 어쨌거나 T에 관한 식으로 나와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자, 그러면 일단 식이 3개. X1은 2T 3승 빼기 9T제곱. X2는 T제곱 플러스 8T. X3는 더하고 2로 나눈 T 3승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각각의 X좌표를 구해놨고 너를 미분을 해서 우리가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어딜 밑줄 치시냐면 움직이는 방향을 바뀐 횟수 밑줄. 움직이는 방향을 바꿨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반드시 그 점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속도가 0이 됐다고 해서 꼭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해봐.
V1이 있고 V2가 있고 V3가 있겠죠?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일단 얘는 어때? t는 3에서 부호 변화가 있죠? 물론 t가 0일 때도 부호 변화가 있기는 해. 근데 t가 0일 때는 보는 건 아니잖아. 그지? 원점을 출발한 후라는 표현 자체가 t가 0보다는 크다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4분 동안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호 변화를 보는 거고,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4인데 얘는 범위상 포함되지가 않겠죠. 마지막으로 너 요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t가 얼마예요? t는 이때 3분의 2랑 2에서 두 번의 부호 변화를 갖죠. 그러니까 결론 a는 1, b는 0, c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간단하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너가 있고 PQ가 밑줄 적어도 한 번 만나게 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적어도 한 번 만나는 거니까 누구랑 누구랑 같아져야 되냐면 만난다는 거는 X좌표끼리 같아지는 거죠. 그죠? 즉, 너 X1이랑 X2가 같아지길 바래. 사실은 T3승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7과 KT가 갖고 싶은 거죠. 자, 요게 갖고 싶은 건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너가 그냥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실근 근데 실근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낼 때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으로 풀면 좀 불편하고 어떻게 풀어주시는 게 훨씬 편하냐면 얘랑 얘를 따로따로 그려주는 게 훨씬 편해요. 얘를 그려보시면 얘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어떻게 생긴 형태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27, 너가 0, 원점은 요 밑에.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항상 정의역은 언제라고? t가 0보다 클 때예요. 요때에만 함수가 정의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하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얘를 지나면서 너랑 무조건 만나래. 그때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거야, 당연히. 요렇게 접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을 따로따로 그려서 풀어내는 대표적인 속도가 속도 쪽에 활용이 된 사실은 도함수의 활용 쪽에서 많이 했던 문제죠. 방정식. 이 실근을 갖는 문제. 그러면 굉장히 쉽지. 이거 어떻게 풀어?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너라는 좌표를 가정을 해줘야 된다고. 알파라고 놓을까요? 자, 그러면 알파 3승 빼기 3알파 제곱 더하기 27은 K 알파가 돼야 되고 너의 기울기는 K죠? 너의 기울기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가 돼야 되죠? 너랑 너랑 같다. 이렇게씩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 밑에다가 알파 양변에다가 곱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위아래를 서로 빼주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러면 2알파 3승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나오거든. 알파 값 내 예상에는 3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은데 3 들어가면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알파는 3이 나오고 알파가 3이 나오면 대입해서 K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 8번이 이런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옛날 기출이에요.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짜리인 공이 이때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려가지고 내려가다가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해달래.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잘 그렸죠? 너가
근데 경사면과 만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얘가 여기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니지?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거예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뚝 옆에서 모서리에 만나요. 빗면에 만날 거라고? 그러면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너가 60도라는 얘기는 여긴 30도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되면 돼? 너의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0.5네? 너가 0.5면 너의 지면으로부터 중심의 높이인 이 순간이 h인데 너가 얼마예요? 당연히 1이겠죠? 이 직각삼각형에 따르면 그럼 네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고 이항시켜서 계산해보시면 t값 얼마 나와요? t는 2가 나오죠. 그죠? t가 1일 때 속도를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너를 미분해서 갖다가 2 대입하면 끝. 너의 높이를 미분하면 여전히 요 세로 방향의 속도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t인데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0m/초가 나온다. 왜 마이너스인 거죠 속도가? 어느 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본 거야? 위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본 거예요. 아래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번을 풀어봤고 12번이네 8번을 풀어봤고 넘어가서 속도와 거리를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속도를 주고 위치를 주고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요 앞쪽에 나오는 속도와 가속도 단어는 주로 위치를 주고 속도에 대한 이야기 혹은 가속도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 이쪽은 거꾸로 속도를 주고 위치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즉 도함수를 주고 원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봐봐. 속도 v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5인데 t에서의 위치가 11이래. 그럼 v와 위치인 x 간의 관계는 분명히 너는 너의 부정적분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적분상수가 필요하겠지. 근데 3일 때가 11이 되면 3 넣고 11 되면 적분상수가 나와 안 나와? 여기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얼마야 이거? 3 들어가서 11이 되면 3 들어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이네. 근데 너가 11이 돼. 플러스 14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너가 3 들어갔어요? 3 들어가면 18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지.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11인 거니까 11은 c는 14가 나와요. 자, t가 0에서의 위치가 바로 누구야? 적분상수가 0일 때의 위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14가 나온다. 넘어가서 10번. 이번에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와 같고 출발 후 운동방향을 바꾸는 시각까지 너의 밑줄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일단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야? 속도가 부호가 달라져야 되지.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 속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져요. 속도 이렇게 생겼어. 이게 속도야.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까지 자 위치의 변화량 밑줄 치시고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에요. 맞죠? 근데 정적분 값은 그래프상 뭐랑 똑같아? 너랑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나는 뭘 쓸 수 있어? 지난 시간에 배운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식 써볼게요. 3 곱하기 4 분의 중요 최고창 2 곱하기 3의 4제곱 끝이죠. 그래서 답이 2분의 27 나온다. 물론 음수가 돼야 되죠. 얘는 넓이는 항상 양수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어떻게 하면 돼? 너는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가 88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너를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 총 이동 거리는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구하셔야 되는데 이미 A값은 양수라며. 야,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 범위 0부터 4 사이에서 이 함수 전체도 양수겠죠.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그냥 요거 정적분한 값이 50
5라는 얘기 아니지? 너가 88이라는 얘기예요. 55는 어디서 태어났죠? 어제 컬링 경기 봤나요? 어제 컬링 상당히 재밌었는데 봤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컬링은 갑자기 컬링 얘기 의식의 흐름인데 컬링 얘기가 왜 나왔게? 맞춰보세요. 88 올림픽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은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걸 모르죠. 선생님은 88 올림픽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88 하면 올림픽 있다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올림픽? 어제 컬링 그래서 의식의 흐름?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아니 나는 올림픽에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서 자꾸 뭘 보면서 막 우리나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안경 선배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워낙 유명해갖고 그 사람 선생님도 아는데 그래서 컬링은 룰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뭐 대충 가까우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1점이고 어떨 때는 2점이고 어떨 때는 3점이고 그래서 뭐 그 룰을 어제 막 들으면서 아니 서로 10개씩 던지기가 개오래 걸리는 거야. 한 경기 끝날 때마다. 근데 심지어 그거를 10세트를 하던가? 그죠?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서로 이거 던지는 게 10번씩 던지니까 20번을 던지는데 그게 10번을 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긴데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마지막에 두 개 남았을 때만 볼게. 그래서 다른 거 하다 두 개 남으면 또 불러가지고 하고. 근데 마지막에 질 줄 알았어요. 질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냐면 컬링은 야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네. 누가 더 병신짓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네. 왜 그 직전에 우리나라 것만 2개 막 내보내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진짜 개망했다 이거 완전 역적됐다 나라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상대편이 또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더 나라를 덜 팔아먹느냐의 싸움이구나. 잘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기보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그런 경기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선생님은 난 솔직히 질 줄 알았어요. 마지막 그 순간 직전은 아무튼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양수니까. 그래서 88 올림픽. 선생님 보지는 못했어요. 어릴 때니까 6살이니까 뭐 기억이 나겠니, 그죠? 자, 넘어가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의 속도가 다음과 같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일 때부터 밑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래. 야, 그러면 다시 속도 그래프 그릴게. 속도 그래프를 내가 자꾸 그린 이유는 뭐야? 속도 그래프는 사실은 누구에 대응된다? 속도는 도함수에 대응이 돼요.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어차피 A는 양수라고 했어. 그럼 너가 0이고 너가 A거든? 그러면 부호가 바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순간이 바로 A란 말이야. 그럼 요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건 사실은 이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말해요.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여전히 공식 쓰겠죠. 6분의 A 3승이 2분의 9가 되는 거네. 약분하시고 계산해 보시면 A 값은 3 나오죠. 그죠? 너무 쉽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원래 있게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은 아닌데 이번에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좀 이따 볼 거고. 자, 13번. 너의 속도 그래프 다음과 같고 원점을 출발해서 밑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을 A, 다시 A에서 방향을 바꾼 순간 밑줄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잘 봐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사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일단은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1일 때랑 3일 때가 근이 되는 건 보이죠? 너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자, 이 상태야. 그러면 처음 운동 방향을 바뀐 순간이 A예요. 여기.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야,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어디쯤 있어야 돼? 일단은 요 동안 1부터 3 사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음의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지? 근데 이 움직인 총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면 되죠. 맞죠? 어디를 밑줄 치냐면 A로 돌아올 때까지 딱 밑줄 치시고 위치의 변화량이 0 이렇게 써놓으세요.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온 거야. 그렇다는 건 위치 변화량이 0이에요. 근데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돼? 속도에 대한 정적분이 정적분. 그죠? 아까 정적분이 위치의 변화량에서 xb-xa. 즉 위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고 그럼 위치가 서로 같다는 건 정적분 값이 0인 거예요. 그럼 정적분 값이 어디가 0이 되겠어? 한 요 정도가 0이 될 거야.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으면 돼요.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거는.
그러면 너의 원함수인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차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아, 요렇게 2대 1의 비율 관계를 좀 써먹어 볼래?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여기 1이라고 한다면 요 순간은 얼마냐면 1, 3, 너가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뭘 물어보는 거야? 총 움직인 거리를 보는 거네. 뭐야, 애초에 움직인 거리를 보는 거였으면 너에다가 널 그냥 더하면 되네. 사실은 이게 4라는 건 중요하지도 않네. 어디 둘러싸인 부분 넓이만 구하면 돼? 요거 둘러싸인 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갔다 돌아온 거니까. 그럼 둘러싸인 거는 넓이 공식 쓸 수 있죠. 최고차항 조심, 최고차항은 3짜리. 즉 공식 2 곱하기 3분의 분자의 3, 오른쪽에 2의 3승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분의 3, 2의 3승 곱하기 2.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괜찮아? 넘어갑니다. 14번 0부터 8까지 여러분이 신나게 도형의 넓이 다 구하시면 되는데 직접 정적분 하지 않는다고 했어. 자, 이거 0부터 2까지 요거 넓이 얼마야? 정적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 이거 2차 함수에서는 비율 관계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여기가 3, 1, 2거든?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 요 부분은 사각형 넓이의 항상 3분의 1이에요. 항상. 사각형이 4지. 그럼 4분의 3이라고. 그럼 4, 아니 뭐야, 뭔 소리야? 3분의 4. 3분의 4. 그 다음에 옆에 삼각형 넓이 더하고, 옆에 작은 삼각형 넓이 더하고, 넓이를 다 더한 게 움직인 거리예요. 둘러싸인 넓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 자, 15번 표현이 살짝 달라. 14번, 1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 밑줄 치시고 움직인 거리는 총 이동 거리를 말해요. 총 이동 거리. 근데 15번에 어쩌고 저쩌고 두 점 PQ 있고 마지막에 두 점 PQ 밑줄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는 각 점의 총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PQ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P에서 Q를 뺀 위치의 절대값을 뜻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밑줄 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XP-XQ의 절대값. 요게 언제 최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봐봐. 원점을 동시에 출발 밑줄. 원점을 출발했다는 거는 너의 적분상수가 0이라는 거 알려주겠다는 거야. 속도 부정적분 했을 때 내가 적분상수가 필요하잖아. 얘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적분상수가 0이니까. 그럼 XP는 얼마야? 속도가 2분의 1T니까 4분의 1 T제곱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XQ는 너 부정적분 하시면 16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T의 3승 마이너스 T 제곱. 근데 얘네가 플러스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서로 뺐어. 부정적분 한 다음에 뺀 거예요. 그러면 얘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0부터 6 사이에서 0, 6에서 언제 최대값. 그럼 실제로는 뭐가 돼? 그냥 4차 함수인 거죠. 4차 함수. 4차 함수를 계산을 해 보시면 t제곱으로 묶을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너가 16분의 t제곱으로 묶읍시다. 요렇게. 그럼 t제곱 마이너스로 바꿔줘도 되죠? 2t 마이너스 16을 곱하면 12 아닌데 얘네끼리 더해지나? 4분의 5 4분의 5니까 20.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겠네. 얘만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인 건 절대값 안에서 그냥 마이너스를 빼버렸어요. 얘네를 마이너스로 바꿨어. 그래서 너는 16 곱하면 너는 4분의 5인데 16 곱하면 20. 이렇게. 그래서 너의 이쪽에서의 최대값을 보는 거죠. 그럼 너의 최대값을 보겠다는 거는 어쨌거나 너의 극값 혹은 양끝값을 보는 거잖아.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양끝. 요 양끝값을 보시면 되고 극대극소가 어디에 있냐면 원래 있는 너의
너를 이제 미분한식이 0인 순간인 건데 원래는. 근데 그거는 속도식끼리 그냥 서로 빼면 되죠. 요거 4분의 1 t 3승 마이너스 8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너인데 마이너스 2분의 5 t가 언제 0인지를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양변 t로 묶고 8을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나? t로 묶으면 8을 곱했으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0는 0. 요거 t 얼마 나오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4, 2, 5 이렇게 되죠.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즉 t가 4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럼 내가 요 4라는 걸 여기다 넣으면 되지. 즉 관찰하는 순간 최대값을 관찰하기 위해서 t에다가 뭐뭐뭐 넣으면 되냐면 0, 4, 6 넣고 관찰하시면 끝. 어차피 0 들어가면 0이니까 0일 리는 없고 4랑 6만 넣어주면 되죠. 근데 6일 리가 있나? 내가 봤을 때 6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요 극값이 되는 4일 때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 15번의 상황은 그냥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에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봤자 극값이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 식만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 t, v, t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근데 0에서의 위치는 원점이래. 그러면 x를 쓸 수 있죠. x를 바로 써줄까? x라는 녀석은 너의 부정적분 3분의 1 t 3승 더하기 빼기 2t제곱 더하기 3t. 적분상수는 0이에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 자, 그랬을 때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t는 x에서의 위치를 fx라고 하겠대. 그럼 얘가 fx인 거네? t가 x인 순간의 위치인 거잖아. 그럼 x라고 쓰면 좀 그렇다. 그지? t가 x인 순간에 fx는, 그럼 fx는 이렇게 되는 거네. 3분의 1 x 3승 빼기 2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원래 위치인데 위치식을 fx라고 쓰겠대. 그냥 문제에서. 그 대신 t 대신에 x를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너까지 움직인 밑줄 거리를 gx라고 하겠대.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g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속도가 있고 속도를 0부터 x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너는 누구였냐면 그냥 0부터 x까지 v를 정적분을 한 거죠. 이렇게. 사실은 너는 너고 쟤는 쟤. 이렇게 되는 상황. 자, 근데 hx는 어떻게 하겠대요? 너에서 너를 빼주겠대. 그럼 hx는 아주 독특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x까지의 정적분인데 절대값 함수에서 v를 뺐죠. 이렇게. 우리 어떤 절대값 함수에서 그 원래 함수를 뺐을 때 이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요거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야. v가 양수일 때는 0이 나오고 너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v가 나와요.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요거 그릴만 하다고. 내가 원래 함수가 1이랑 3에서 근을 갖는 v였거든. 봐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1, 3. 근데 너는 요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v가 양수일 때는 0을 따라가. 이때 그냥 0을 따라가고, 잘 보시면 요 사이가 음수죠. 음수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v가 돼야 돼요. 즉 너의 두 배인데 음수. 이렇게. 요런 모양이 바로 누구냐면 hx를 hx의 도함수인 거죠. 너가 h'x. 너가 h'x. 그럼 hx는 어떻게 생겼겠어? 그러니까 hx는 이 안에 있는 게 너의 도함수죠. 너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처음에는 상수함수 가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겠죠. 다시 상수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상수함수 기울기가 0이라서 그 다음에 3차 함수 요거 그 다음에 다시 0 이렇게 상수함수. 그리고 0일 때 0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1. 자, 기억번. H2는 3분의 4인가? 자, 우리가 H2라는 건 정확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1과 3 사이에 2가 있지? 여기 이 대칭점을 말하는 거지? 그럼 내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너의 넓이를 구하면 돼. 야, 이거 넓이 얼마니? 너의 넓이라는 거는 넓이 공식을 써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이 원래 t에 대해서 1이거든 1. 근데 마이너스 2v잖아. 그러니까 2가 돼야죠. 곱하기 3분 길이 2의 3승.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8이 나와요.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이 누구냐면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이만큼이 3분의 8이에요. 그러니 너는 정 가운데까지니까 이때는 3분의 4가 되겠죠. 참이 됩니다. 니은번 hx라는 요 함수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거랑 3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hx 자체를 정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뜻해요. 이만큼. 자, 너의 넓이와 뭘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너의 넓이를 비교하고 싶어. 4까지 요 넓이, 이 넓이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잘 보시면 어차피 너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3차함수이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모양의 넓이와 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근데 너랑 넓이는 서로 정확하게 같죠. 높이는 같고 밑변이 너는 2짜리, 너는 1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h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죠? 이거 여기서 매끄럽죠? 애초에 이거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거 참거짓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 뭐 17, 18, 19 풀어보시고 요 뭘 볼 거냐면 20번 볼게요. 20번이랑 그 다음에 올해 수능 기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기출이 어려웠거든. 속도가 속도 문제가 기니디였는데 심지어 답도 기억 니은인가 기억 디귿인가 아무튼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이 5번이 아닌 다른 게 나와서 애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 2번 원점을 출발해서 추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쩌고 밑줄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속도 그래프를 줬고 그랬을 때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8, 점 P 시각 T는 C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6이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에는 요 속도 그래프와 위치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A죠, A. 요때 위치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너의 넓이인 이 부분이 8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왜냐면 음의 방향은 8만큼 간 거니까. 다시 C에서 위치는 마이너스 6이래. C는 여기 있고 이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요 둘의 넓이 이만큼 너를 뭐 라지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처음에 마이너스 8인 거고 정적분이 그 다음에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한 거죠. 그 값이 얼마래요? 그 값이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래.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자, 근데 0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랑 정적분 값이 같대요. B가 여기 있는데 그럼 0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랑 정적분 값이 같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응. 마지막에 요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물어보는 거지. 마지막엔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럼 내가 식 다시 써볼게. 0부터 B까지 정적분은 뭐야? 너랑 너를 이용하면 A가 마이너스 8 플러스 A인 거죠. 이 정적분 값이랑 누구랑 같다고 그랬냐면 다시 B부터 C까지가 같대요.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B죠. 이렇게. 요거 관계식 2개 줄 테니까 우리는 뭐 구해달래요? 문제에서는 A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으로 바꿔서 그냥 연산하시면 되겠다. 가급적이면 넓이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좀 식 정리가 하기가 수월해요. 됐죠? 넘어가서 자 21, 22, 23 다 개 쉽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속도 가속도 문제들은 사실은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2달 전에 치러졌던 그 수능을 제외하고는 다 개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24번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의 xt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근데 속도는 너를 만족을 한다고 했고, 구해봐라. 자, 그러면 x라는 거는 일단 위치를 준 건데 t에 t 빼기 1에 at 플러스 b 이렇게. 그리고 속도는 0부터 1까지 절대값 v에 대한 이렇게 너가 2래요.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지금 A, B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떤 이야기도 없죠. 그죠? 자, 그럼 먼저 기억번 0부터 1까지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한 것은 0이겠는가? 0부터 1까지 속도 그래프 정적분한 건 뭐야? 얘는 의미가 뭐야? 너는 x1 빼기 x1 빼기 x0 아니야? 그죠? 속도에 대한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너는 x씩 봤더니 0 넣고 1 넣으면 서로 같죠? 그지? 즉 너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속도 그래프를 그냥 정적분한 건 0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건 2래. 그럼 무슨 상황이겠어? 반드시 0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다시 한번. 요 0부터 1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건 2인데 그냥 정적분한 건 0이래.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x라는 녀석이 v라는 녀석이 지금 2차식이 되겠죠? v는 2차인데 얘는 그럼 대충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이렇게 뭔가 근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래서 요거 넓이 더한 거는 2인데 정적분 했더니 0이라고. 예컨대 이런 상황인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둘러싸인 넓이의 합이 2가 되는 상황. 자, 근데 니은번, 그래서 기억번 참이죠. 니은번 x t1의 절대값이 1보다 큰 t1이 열린 구간 0, 1 사이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0, 1이라는 구간이 첫 번째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내가 지금 1보다 큰 어떤 함수값이 있을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너의 의미는 함수값의 차이의 합이 2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0부터 1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1이랑 0일 때랑 함수값이 같아. 3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A 값은 0은 아니래. 물론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일단 이렇게만 그려놓게. 자, 0, 1이야. 그럼 어때? 여기까지.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가 있어.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가 있다고. 요만큼 함수값의 차이를 더한 게 정확하게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정확하게 너가 1이 되는 거죠. 1이고 1이라서 0이 된 거야. 이 부분의 넓이가 1이고 1이라서 정적분 값은 0인 거고 실제 넓이의 합이 2가 된 거라고.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정적분 값이 0이려면 함수값의 차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값 x, t1이 1보다 더 큰 그러한 t1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t1이 너보다 커? 여기 t1이 있어. 1보다 큰 점이 있어. 그럼 대충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를 두 개를 더해보면 2보다는 더
크게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1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번이 틀렸어요. 답이 그래서 기억 디귿인가? 뭐 나오는 이런 문제인데, 자 마지막 디귿번 0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절대값 t가 1보다 만약에 작다면 x가 t2가 0인 t2가 xt2가 0인 어떤 그 녀석이 0,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걔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래프가 이렇다면 어떻겠냐는 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t2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즉 여기가 0이고 1이고 여기가 0이고 1이고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 잘 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각각의 넓이를 a, b, c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이고 a 빼기 b 더하기 c는 0이 되는 이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고. 0, 1이 양쪽 바깥쪽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역시 너에 대한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얘기라고.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고 너부터 너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이만큼이 b고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c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다 더한 게 이고 이와 같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값 x가 다 1보다는 작고 싶대요. 근데 만약에 이처럼 세 실근이 양쪽 끝으로 있고 그러니까 0, 1이 양쪽 끝으로 있고 이렇게 더한 상황이 아니면 만약에 0, 1이 이와 같이 있다면 이 값이 항상 1이 된 순간이 있다며. 극대일 때가 1이 나온다며. 그럼 1보다는 작은 게 아니죠. 절대값이. 정확히 1이 되겠지. 즉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이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야. 절대값 xt가 1보다 작다는 거는 이런 게 될 수가 없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순간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이런 순간에 대해서는 요 높이 차이 또 여기 높이 차이 이런 것들이 꼭 정확하게 1까지는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어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2분의 1이면 어때? 사실은 너의 함수값이 2분의 1인 거죠. 그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정확하게 다 더한 게 2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1이기 때문에 정적분한 것 자체는 이제 0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 사이에 T2가 존재해서 이와 같은 실근이 있는 이런 개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0, 1 사이에 근이 없으면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 뿔만 1이 될 수밖에 없고 절대값이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개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그 세실근 중에서 T2가 정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귿번이 참이 돼요.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 되는 아주 독특한 기출이었어요. 이거 올해 애들이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23번 좀 어려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